자, 안녕하세요. 정보의 바다입니다. 자, 저번주 증시 아주 패닉 상태였습니다. 주말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카드를 내놨습니다. 개인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과연 공매도가 무엇이고 왜 안 좋은지, 왜 사람들이 공매도를 폐지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단은 이 공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들은 다 뺄게요. 용어들은 다 빼고 아주 쉽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매도는 주가를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해서 주식을 빌려서 일단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해서 갚는 매매 방식이에요. 쉽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기간 외인, 개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개인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금력도 부족하고 또한 절차도 복잡합니다. 또 수수료도 엄청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주체는 기관과 외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기관과 외인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대차 빌려오는 겁니다. 자, 한 주를 빌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가 10,000원이야. 매도를 주문을 해서 현금 10,000원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러면 현금 10,000원이 생겼죠. 이 10,000원을 가지고 주가가 추후에 하락을 해서 현재가 5,000원이 되었을 경우 이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한 주를 빌렸던 걸 사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0원의 수익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란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공매도가 왜 있어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KRX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공매도의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가 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렇다면 공매도의 순기능이 주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게 될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고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매도의 기능은 그렇지가 않죠. 제가 생각하는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할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서 주가를 비정상 수준으로 만들고 하락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장하는 역할이죠. 그 이유인즉슨, 자, 제가 자금력이 막대한 외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공매도로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주식 가격이 상승해요.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 하락을 예상한 리스크를 감수한 매매인 거죠. 그렇다면 확률이 낮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자, 주식 가격이 하락 시 공매도를 하게 되면 이 개인들의 반대 매매를 조장하는 것, 아주 자본력이 있는 외인이라면 계속 하락을 시켜서 개인들의 로스컷 비율 이하로 떨어뜨려 버릴 거예요. 그러면 반대 매매는 무조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는 더 하락할 겁니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저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자본력 있는 외인이라면 주식 가격이 상승할 때 공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공매도를 하실 겁니까? 수익이 확실시 할 수 있는 하락 시 공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개인들의 반대 매매, 이게 무엇인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개인들은 담보대출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쓰게 되는 거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있을 겁니다. 증권사 혹은 대출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담보 비율이라는 게 설정이 됩니다. 이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담보 비율 하락 시 반대 매매, 즉 제가 원치 않아도 매매가 되는 겁니다. 담보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0만원의 평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을 담보로 해서 두세 배의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100만원을 담보로 해서 200만원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총 300만원이죠. 그러면 이 200만원에 대한 120%, 즉 240만원 미만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이 주식을 처분해 버립니다. 제 의사에 상관없이. 그러면 증권사는 자기 돈
원금 200만원을 회수해 가버리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저는 300만원에서 240만원 미만으로 주식이 떨어지면 반대 매매 당하는 겁니다. 300만원에서 240이면 약 2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저는 매도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손실이죠. 자, 그럼 공매도 세력이 이걸 모를까요? 20% 이상만 떨구게 되면 반대 매매가 속출하면 더 떨어질 것이 뻔한데 당연히 공매도를 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시 공매도가 진짜 악의적인 공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을 할 경우 공매도 세력은 일반 개인들의 담보 비율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계속적인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 매매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 세력은 수익을 보고 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증시 하락 시에는 반드시 공매도는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공매도의 순기능도 주가 상승 시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죠. 그러면 하락 시에는 당연히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공매도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담보대출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식담보대출이 개편이 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은행에서 원금을 회수해 가지는 않아요. 그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 나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식담보대출은 그렇지가 않아요. 담보 비율을 정해놓고 그 담보 비율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처분해서 자기들의 원금을 회수해 갑니다. 이게 얼마나 불평등한 계약입니까? 그래서 주식담보대출도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기한만 정해놓고 그 기한 동안 원금이라든지 이자만 갚아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주식담보대출은 절대적으로 증권사들만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 받으면 안 되겠죠. 지는 게임을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뭐 6개월 한시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본질적인 거를 고쳐 나가야 되고요. 또한 지금 사후 약방문이죠. 이미 공매도로 인한 추가 하락은 나온 상태고 많은 개인들의 반대 매매는 나왔습니다. 진짜 주식담보대출 개편 안 하고 하락시 공매도 금지 안 하면 똑같은 현상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절대적으로 담보 신용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지는 게임입니다. 개인이 이길 수 있는 건 여유로운 마음과 여유로운 매매뿐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 정책 보고 진짜 답답하고 분명 시장은 또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또 테마를 만들어서 또 상승을 시키겠죠. 본질을 못 찾고 저렇게 답답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개인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저 본질적인 내용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람 받으시고 같이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